자, 오늘 특별 게스트 대한민국에서 가장 욕심 많은 트레이너 YTC 대표님 맞나? 윤영준 트레이너 박수. 왜 온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왜 왔어?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래, 우리는 보통 그래. 오라고 해서 왔지. 요즘 뭐 바쁘시다며. 요즘 재밌는 거 한 게 지금 만들고 있어서 그거 준비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최초. 소개 좀 해줘요. 네, 제 소개부터. 아니, 아이, 안 궁금해. 새로 하려고 하는데. 새롭게 준비하는 거는요. 뭐냐면 버스를 한 대 샀어요. 버스를 44인승인가 45인승 버스를 샀고요. 전주련 갑니까? 아니요, 전주련 막 벌써 그거 다 드러냈어요. 의자 다 드러내고 지금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안에 그 트리트먼트 테이블이라고 하는 그 일명 흔히 말하는 치료용 베드를 깔았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 벽걸이 에어컨 달고 그다음에 갖가지 기구를 집어넣어서 이동하면서 선수들의 컨디셔닝 간단한 운동도 할 수 있고 리커버리 운동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스트레칭도 시킬 수 있고 그다음 어깨 마사지 등등을 할 수 있는 이동식 트레이닝 센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버스 외관은 또 YTC가 또 크게 딱 붙여주나요? 윤영준 트레이닝 센터를 오지게 크게 박을 생각입니다. 아, 자기애가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자기애가 가장 넘치는. 자존감이 좀 높기 때문에. 근데 기대된다. 그거를 가지고 이제 선수를 찾아가는 거잖아. 목동 경기장에 그다음 전국 대회 가능하다면 주말 리그 때도 운영을 하고 싶은데 그거는 저희 그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지금 함께 조인하고 있습니다. 이거 들어보니까 그거 하면 되겠다. 사실 우리나라 아마추어 야구의 트레이닝 파트가 사실 없잖아. 요즘 조금씩 생겨나고 있지만 아직은 없는 아직 편이죠. 많이 부족해. 그러니까 그런데 찾아가서 선수들 피칭하기 전에 매뉴얼 해주고 마무리 해주고 그럴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만약에 보고 있는 트레이너 파트가 없는 아마추어 야구 팀에서 YTC 콜을 좀 해주면 어떻게 좀 쌉니까? 아직 그게 중요해. 싸진 않을 것 같아요. 싸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안 부를 건데? 어쩔 수 없는 게 이 버스를 움직이는 이동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를 간다면 수업을 제끼고 가야 되기 때문에 생존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조합 회원들은 혹시 할인되나요? 어떻게 할인해 줄까요? 어떻게? 그리고 구상 방안을 한다면 지금 여러 가지 운영 방안은 몇 개 안이 있어서 그 중에서 저희 사실은 저희 센터를 다니고 있는 선수들에 한해서 이용을 시키려고 했고 그 아니면 혹은 조합 얘기 대표님이랑 얘기를 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는 그냥 망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인수하려고. 이야, 큰 그림을. 그러면 그 전에 제가 대형 내가 볼 때는 면허를 누가 받을 사람도 없는 것 같으니까 굉장히 싸게 나올 것 같아. 이게 노래방 기기는 있어? 노래방 기기는 없고 마이크는 있습니다. 이게 사이트랑 달고 해야지. 제가 선수들 회복에 사실 비전 그렇지. 트레이닝 되게 중요하거든. 비전 트레이닝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사이키가 그걸 따라가는 건가요? 갑자기 아니, 아무 말 근데- 대잔치. 근데 그 최근에 관련된 골프 기사가 골프 쪽에 이제 비슷한 시도를 하고 있는 그 기사가 하나 나왔었죠. 골프장에 이렇게 트레이닝 이동식 밴이 설치돼가지고 관련된 그 사람들 이제 많이 나오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트레이닝이라는 게 사실은 그 중간중간에 지금 자꾸 이렇게 자꾸 메시지를 자꾸 줘가지고 말이 지금 자꾸 꼬이고 있어. 그런 거 주지 마. 그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뭔가 작업을 하는 게 선수한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경기장에는 사실 우리나라는 장비도 마땅치가 않고 한데 이제 이거를 약간 목동 야구장이나 진짜 특히나 유소년 야구 열리고 있는 리틀 야구장이나 이런 곳에 이제 좀 적절하게 이렇게 파견이 돼가지고 잘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되면 좋겠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공간적인 여건이 참 안 좋아서 주차 때문에 지금 고민이죠 일단. 지금 주차를 제가 한 달 정도 동안 지금 씨름하고 있는데 가진 인맥을 다 다해서 연락을 해보고 어떤 방법을 찾아보고 있는데 사실 지금 반포기 상태거든요. 일단 가서 부딪혀 보려고 완성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난 좋은 취지로
그 다음에 뭐 목동 경기장 안에서 주차장 내에서 영업 금지이기 때문에 주차장 안에서는 영업 금지이기 때문에 나는 돈을 받지 않고 긍정적인 선수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싶어서 하고 있는데 뭐 지금은 진전된 게 없어서 일단은 만드는 데는 집중하고 있어요. 만들고 어떻게 운영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람들을 뭐 선수들을 케어해줄 사람과 어떤 선수들이 올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단계고요. 지금 뭐 제가 막 고민해봤자 주차 문제에 대해 고민해봐서 답이 나올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실내를 이쁘게 꾸미고 어떻게 조금 더 선수들이 편하게 그것을 이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혼이시잖아요. 신혼. 다음 달에 그 망하면 그냥 그거 타고 캠핑하고 딱 봐도 망할 것 같지?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제가 사실 이거를 와이프한테 허락을 받았는데 이 허락 받았을 때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캠핑카? 캠핑카에 대한 니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요즘 꽤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어차피 구조 변경이랑 다 할 거니까 해서 그냥 팔면은 원금 회수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서요. 좀 팔 생각 벌써 하고 있네.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최후의 보루는 퇴로는 근데 새로운 시도기 때문에 솔직히 나는 응원합니다. 그러게요. 잘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네. 뭐 아까 뭐 조합 얘기했지만 도와줄 방법들을 좀 찾고 있어요. 사실은 경기장에서 뭐 선수들 경기 끝나고 나와서 사실 투수들 같은 경우 회복 운동도 사실 거의 잘 안 하고 하는데 그냥 중간중간에라도 뭐 선발 투수면 내려와가지고 잠깐 나와가지고 여기서 뭐 밴드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테이핑이라든가 뭐 필요한 회복 운동 같은 거 좀 딱 하고 시켜주면 참 좋을 것 같아. 정말. 그래서 그 대표님이 올려주신 그 골프 밴을 운영하는 친구가 공동대표가 제 후배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생각보다 선수들이 만족도가 되게 높다고 하더라고요. 골프 쪽에서는 그리고 많이 파견들을 나가서 트레이너 자기네들이 속해져 있는 트레이닝 센터에서 혹은 그런 곳에서 파견을 많이 나가는데 야구는 40명당 1명 배정인데 거의 40명, 50명당 1명 돼 있는 트레이너가 다 케어하기는 사실 힘들잖아요. 구색 갖추는 거지. 사실 우리나라 트레이너는 구색 갖추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한 명의 트레이너를 얼마나 힘들까 그 사람들. 힘들지. 네, 진짜 그래도 힘들 없는 것 것보다는 같아요. 나니까. 그쵸. 네. 하지 맙시다 이 얘기는 뭐.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맹이도 응원합니다. 고마워. 그리고 대표님 이번에 큰일 한번 하고 오셨는데. 큰일? 네. 광주에서 뭐 또 큰일? 그게 무슨 큰일이라고. 남에게 큰 도움을 주는. 아휴, 도움을 줬다고 할 수도 없어요. 필요하지만 아무도 할 수 없는 걸 하는 우리 협동조합의 대표님 최승표 대표님 이번에 광주를 가서 1인 시위를 하셨잖아요. 처음. 내가 사실은 그 내용에 가는 것보다 그걸 하러 내려가면서 기차 타고 내려가면서 긴장이 엄청 되더라고 사실은. 야 이게 운동선수가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마음이 이런 거겠구나. 약간 그런 느낌도 들고 그리고 그 현수막을 이게 피켓을 또 뭐 들고 갈 수는 없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좀 수소문해서 이렇게 들고 가는데 그것도 왜 이렇게 무거워? 해가지고 그걸 들고 한 1km 정도를 내가 걸었어요. 그걸 들고 되면서 이렇게 걸었어. 그러니까 막 힘도 빠지고 에너지 관리를 잘못한 거지. 컨디션 관리가 잘못됐군요. 근데 진짜 그런 생각은 들었어. 그냥 진짜 선수들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막 이럴 땐 이렇게 하고 막 멘탈은 어쩌고 저쩌고 막 뭐 우리가 뭐 이렇게 많은 얘기하지만 진짜 딱 현장 그 당사자한테는 그런 얘기가 반에 반도 이게 안 들어가는 얘기구나. 그럼요. 그냥 뭐 그렇다고 얘기를 안 할 필요는 없는데 뒤에 딱지 앉을 정도로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 많은 것들이 뭐 이렇게 뭐 침착해라든가 나도 이제 좀 마음을 좀 내 나름대로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뭐 소위 말해 멘탈 훈련 같은 데서 많이 얘기하는 뭐 심호흡이나 뭐 등등등등 뭐 몇 가지를 해봤는데 별 소용이 없더라고. 그래서 팩트를 저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거든요. 저번 주에 그 버스를 몰기 위해서 운전면허증을 따는데 저번 주 토요일 날 그거 비슷하겠다. 근데 일주일 동안 계속 그 버스를 몰면서 똑같은 곳에서 시험을 보는데 내 순서가 다가올수록 이 긴장감이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이런 느낌이겠구나. 그래서 또 저만의 루틴으로
또 풀리더라고 또. 그치. 그게, 근데 그게 중요하긴 해. 그, 아까 대표님. 그래도 그동안 많은 이제 프로세서를 지금 거의 데이터가 머리에 계시잖아. 그래서 그 현장에 딱 들어갔을 때 그래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뭐 1인 시위라 뭐 주변에 뭐 사람들이 뭐 몰려든 건 아니었고, 이제 기자분 몇 분 오셔가지고 방송국이랑 신문 기자들이랑 와가지고 좀 촬영하고, 좀 일종의 퍼포먼스죠. 1인 시위는 퍼포먼스. 그 해당 관계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인데, 뭐 여기서는 다 공개된 보도자료도 있고, 제가 거기서 발표한 호소문도 있고, 방송 나온 것들도 뭐 카페라든가 제 SNS나 다 올라갔으니까 뭐 그걸 또 한 차례 여기서 또 반복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예. 뭐 다만 그런 것 최근 들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또. 그렇죠. 뭐 야구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이제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야구 쪽에서 이런 시위를 하는 건 처음 아닌가? 뭐 좀 있었겠는데 이제 누군가가 이렇게 그 제3자가 뭐 이렇게 해당 학교 일에 뭐 개입까지는 아니지만 일종의 오지랖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었죠. 우리 협동조합이 약간 다른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 오지랖 조합이라고. 남들의 그 야구계에 있는 일을 도와주는 선량한 사람들. 거기 예. 사실은 그 현장에서 뭐 벌어진 일은 뭐 그냥 뭐 짧은 시간에 뭐 있었던 거, 그 이후 이제 좀 많이 바빴죠. 그 이후에 이제 뭐 그 지역 방송에서 뭐 인터뷰 요청이라든가 뭐 라디오 인터뷰 요청인가 이런 것들도 있었고, 사실은 그 해당 학교의 학부모님도 전화를 오셔서 뭐 점잖게 항의를 하셨어요. 알고 있는 거랑 좀 다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뭐 하시면서 뭐 알겠습니다 하고, 또 피해 선수 뭐 부모님하고도 계속 통화를 했었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있죠. 이를테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사실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요. 세상사가 그렇잖아. 예, 피해를 봤다고 하는 어떤 선수나 가족들이 있는 반면에 또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면 사실은 이런 과정이라는 게 지나가다 보면 피해자가 가해 행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가해자라고 해서 무조건 또 가해 행위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거쳐가는 과정 속에서 또 피해를 입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서로 뒤죽박죽 되면서 이제 막 뭐 다 들어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뭐 상대방의 입장을 다 가해자의 입장도 존중해줘야 된다, 뭐 등등. 지금 사회에서 벌어진 일들이랑 좀 비슷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피해 사실이 있다 그러면 너무 많은 것들을 다 고려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합 입장에서 어떤 확실하게 힘을 실어드려야 되는 상황에서 사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것저것 다 생각하면. 예. 그래서 어떤 분명한 피해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 경우에 분명한 피해 사실이라고 하는 거는 폭력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거를 다루는 지도자의 여러 기관들 그리고 지도자, 학교 측의 대응이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폭력적이었다는 거죠. 예. 이 부분에서는 저는 논란의 여지는 없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어가지고 사실 1인 시위를 했던 거고, 물론 폭력 사건 자체도 물론 굉장히 잘못된 일이죠. 근데 이거를 처리하는 과정 자체는 정말 이래서는 안 되고, 이렇게 너무 계속 오랜 세월 반복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과정 자체가 조금 다시 한번 그 해당 기관들, 뭐 인권위가 됐든 문체부가 됐든 경찰이 됐든 교육청이 됐든 학교가 됐든 해당 지도자분이 됐건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그냥 가서 피켓 들고 한 2시간 정도. 근데 대표님이 그렇게 해줘서 분명히 피해 학생도 그렇고 피해 학생 부모님도 그렇고 너무 든든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야구계가 원래 이 암묵적인 학부모들이 이게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는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걸 대신 해주는 약간 저기 어벤져스 같은 캡틴 아메리카 같은 느낌이죠. 그런 느낌이 안 나나? 아무튼 방패 하나 살까? 그러니까 방패 하나 들고 별 모양으로? 협동조합 적힌 걸로. 비싸요. 비싸요. 돈백만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어떤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시는 이제 학폭, 운동부 폭력 피해 선수 말고 그 부모님이 혹시 들으신다면 이런 얘기는 꼭 해주고 싶어요. 이 일 끝나고 나서도 또
뭐 도와달라는 메시지는 아니지만 우리 학교 얘기 좀 들어주세요 하는 전화가 한 2통 정도 왔었고 그 이전에도 이제 저는 어쨌든 이런 전화들을 좀 받다 보면 부모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처음에 어떤 학교 폭력 얘기를 자녀한테 들었을 때 나 그걸 일단 공감해주지 못하고 다른 감독 코치님들처럼 아휴 네가 좀 참아야지 녀석아 하면서 뭐 등등등등 이렇게 대응했던 부모님들이 이거를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시점에 되면은 굉장히 후회하고 땅을 치고 후회하십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돌아가신 최숙현 선수도 벌어진 일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기보다는 그 일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참혹했기 때문에 너무 지독한 외로움, 고독을 느꼈기 때문에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구나 하는 감정들이 이제 올라와가지고 그런 선택을 하셨다고 보는데 부모님들이 많이 후회하세요. 나 진작에 아들 편을 좀 들어줄 걸. 그게 아이들 입장에선 정말 절망스러운 일이거든. 그게 내가 어떤 두드려 맞았고 뭐 감독이 됐든 코치가 됐든 동료 선배가 됐든 뭐 그런 상황에서 집에 가서 좀 어렵게 그 얘기를 꺼냈을 때 그거를 부모님이 안 받아주는 거야. 그래서 뭐 이번 해당 뭐 부모님도 마찬가지지만 이걸 통해서 관계가 일단 회복이 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아들 입장에서도 엄마가 나를 위해서 설령 이 과정이 뭐 분명하게 책임을 지는 결과들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들은 그 과정을 기억하는 거지. 확실하게 내 편을 들어준 우리 부모님. 우리가 그러면 살거든 사실. 그러면 너가 내 편을 확실하게 세상 뭐 100명 1000명이 다 나를 잡아 돌려도 맞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라고 믿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살잖아요 우리가. 네. 그런 것들을 좀 혹시 피해 선수 부모님들이 혹시 보고 계시다면 그런 것들을 그냥 가볍게 그냥 넘기지 말아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말을 꺼낸 게 그 별거 아닌 게 아닐 수 있다는 거. 예. 그런 말씀을 일단 드리면서 이 재미없는 얘기는 여기서 끝냅시다. 이번에 그 팀명 얘기해도 되나? 팀명 상관없어요? 공개됐습니다. SK 와이번스 지금 야구 드럽게 못하고 있는 SK 와이번스에서 악재를 계속 어떻게 또 그렇게 더럽게 못한다고 또. 근데 꼴등이야? 야 못하는 거지 뭐 또. 어떻게 못하는 게 더럽게 못하는 거야? 우승했던 전력이 있는 팀이 3년 안에 몰락하는 경우를 더럽게 못한다고 해야 돼요 사실. 말이 안 돼. 이렇게 몰락한다는 게 충격적이긴 하지. 너무 충격이잖아요. 뭐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성적을 운운할 얘기는 아니고 얼마 전에 이제 이슈가 한번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SK에서 어린 선수들이 뭐 어떤 일탈, 행동 거기에 대처했던 팀 선배 맞나? 그죠? 선배. 이런 게 이슈가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팀에서 잘 막았더라고. 기사를 아무리 찾아도 그 관련 기사를 찾아볼 수 없어서 한동안 잘 막았지. 네. 근데 뭐 결국 못 막았어. 막을 수 없어 이제. 세상에. 근데 이제 뭐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거잖아요. 우리 이제 프로 선수들의 이제 개인 사생활 그거를 맡고 이제 뭐 숙소 생활이라든지 뭐 등등. 사실 뭐 막는다고 막아지나? 형도 단체 생활 해봤을 거 아니야. 나도 팀에서도 합숙해봤지. 그러니까 어때? 트레이너도 나갈 거 아니야. 우리는 나가서 놀잖아. 딱 놀지. 그러니까 놀지. 트레이너는 컨디션 관리 안 해도 되나? 힘들었어. 나도 힘들었어. 힘들어서 좀 자제하고 싶은데 위에 선배 트레이너가 나가자면 네 하고 나가야 되니까. 야 또 선배 거기서 핑계를 댄다고? 왜냐면 내가 나가는 게 아니라 선배가 나가자는데 난 막는데. 오케이. 그리고 형수님 보고 있으니까 일단 거기까지. 개인적 일탈을 할 때도 있었어. 그냥 뭐 사실 냉장고에 맥주 거의 한 짝을 쌓아놓고 그냥 적적하니까 맥주 방에서? 한두 캔 먹고. 소박하네 일탈이. 소박하네. 일탈에서 좀. 일탈하네. 뭐 그리고 뭐 아니면은 바로 앞에 있는 왜냐면 내가 합숙을 했었던 팀은 대학원 나왔던 학교와 직선거리로 한 1km 정도 차이밖에 안 나서 다 내 나와바리였어서 일본어를 여기서 쓴다고? 그렇네. 그 시국이? 내 구역이어서 그래서
홈그라운드 갔어요. 우리 야구장. 홈그라운드. 내 떡아웃이었어. 떡아웃이어서. 언제까지 내가 이런 설명할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놓친다고. 진짜 뭐 맥도날드를 저녁에 사 먹는다는 막 그런 일탈. 뭐 그다음에 뭐 가끔은 나가서 그냥 일탈들 일탈들 했는데. 선수들도 뭐 종종 하는 걸 봤는데 그 팀 선수들은 사실 뭐 어떤 술을 먹거나 그런 건 없었고 먹어도 그냥 숙소에서 몰래 한두 잔씩 먹는 정도였지 대놓고 뭐 그렇게 나가서 먹고는 사실 출입 통제가 어느 정도 시스템이 존재하니까 쉽지 않더라고. 우리 뭐 나도 그런 경우 많지. 밤에 나가가지고. 근데 뭐 KT는 아파트 2군 있으면 아파트에서 자율이야. 거의 뭐 규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근데 왜냐하면 거기 진짜 웃긴 게 KT 같은 경우에는 익산이잖아요. 약간 규제가 좀 덜한 이유가 내가 봤을 땐 없잖아. 할 게 없어. 없잖아. 뭘 하려면 전주까지 가야 돼요. 가지 않나 근데? 네, 다 갑니다. 거기 매니저님, 그러니까. 이군 매니저님 저기 시골에 짱 박아봐야 소용이 없는 게 다 필요 없어. 이게 애들 짱 박아놓고 막아놔도 결국엔 시내 거기선 시내 이제 우리 익산은 뭐가 없으니까 2시간 택시 타고 가는 거지. 네, 가는 거죠. 뭐 1시간이면 가더라고. 1시간 안에. 1시간 안에 뭐 쇼부 볼만, 또 내가 또 일본어를 쓰네. 어떻게 갈만 하잖아요. 그렇게 근데 다 간다는 거지. 근데 여기 지금 SK 여기 얘기를 들어봐도 엄청 어린 선수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삼성호 새벽에 나가서 이제 술을 먹었고, 근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걸 뭐라 해야 될까? 각각은 범죄라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 네, 불법 행위. 무면허 운전, 무면허 운전, 뭐 음주운전으로 추정되는 아직까지는 다 추정이라고 하는데 아직 뭐 팩트는 아니니까 우리도- 조사 결과가 아니니까 뭐. 우리도 거기까지만 얘기하는 거고 중요한 건 그건 거죠. 이제 아무리 그렇게 선수들 이렇게 해놔도 결국에 사고 날 거 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어린 선수들이 중요한 뭐라 해야 될까 팀에서는 어떻게 보면 보석 같은 상위 지명 라운드 선수 맞죠? 네, 그 선수들이라서 팀의 대처 이게 조금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이게 자꾸. 문제는 이 그 클린 SK라고 하는 그 클린을 주장하는 그 구단에서 그래요? SK의 그 대표 문구가 뭐 클린 뭐인데 이 클린을 주장하는 구단에서 일 처리를 공개하지 않고 그냥 묻어버리는 이 프로세서에 대해서가 가장 아쉬운 문제 아니었을까 이번 사건에서는. 그러게요. 근데 나는 조금 뭐 사람들 하는 얘기랑 좀 다른 생각이 있는데 이 선수들이 난 매일같이 이렇게 먹었진 않았어. 당연히 그렇겠지. 힘든데 매일같이 5시까지 어떻게 먹어. 아마 이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도 그 나이 때 뭐 밤새 술 먹은 적이 있잖아. 그렇죠. 이틀 밤새서 술 먹은 적도 있고 이제는 뭐 열심히 한데도 피곤하긴 한데 어쨌거나 그런 일 자체는 나는 그렇게 지탄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죠. 운동선수라도 뭐 하루 정도 그렇게 일탈하고 또 뭐 술이 한 잔 들어가서 그래서 술 먹은 게 뭐 범법 행위 아니잖아. 누군가를 뭐 그거를 뭐 싸움질을 해가지고 뭐 누군가 뭐 뼈를 부러뜨렸다든지 뭐 이렇게 누군가 피해를 줬다든지 진짜 한데 이제 음주운전하고 혹시 무면허가 사실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달게 합당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옛날에는 그리고 5시까지 술 먹는 게 무용담이었잖아. 우리 뭐 유명하신 그 감독님. 폭격기 감독님 뭐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엄청 얘기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지탄의 대상이보다는 어떻게 보면 무용담. 자랑거리로 이렇게 여기 그렇게 해도 난 야구 잘했다. 약간 자기 자랑 약간 느낌적인 느낌. 그래서 뭐 그런 어떤 개인적인 행동을 가지고 저는 빠따를 쳤다는 게 참 정근대적이다 일단 생각을 했어요. 빠따를 친 것도 확인된 건 아니지만 뭐 어떤 식으로 폭력을 했는지 뭐 모르겠지만 그냥 빠따를 쳤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그냥 퉁쳐갖고 그냥 말씀드린 거고 다만 좀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다가 저기 PD가 얘기해줘가지고 그렇지 그거는 좀 그렇다 싶었던 게 그 시기가 코로나 그리고 이태원 확진자가 나오고 나서 이제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사회적으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층 또 강화된 그 경각심이 커진 그런 상황이었거든.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거, 뭐 이런 건 좀 아쉽죠. 뭐 이것들이 나중에 뭐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사실관계가 알려질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징계 절차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가만히 좀 되어야 될 것 같아. 메시지를 좀 줘야 될 것 같거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업에도 지장을 받으면서 여전히 여기 조합도 마찬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말 무개념이었던 거지 그 대목은. 너무 어린 선수들이잖아요 일단. 그럼 일단 뭐 커뮤니티 쪽에서 나오는 얘기들로는 좀 웃긴 얘기가 좀 많아요. 우리한테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전등사에 보내서 이제 템플스테이를 뭐 3주간 강화도 네. 전등사. 전등사 일 것으로 추정되는 3주간 절에? 보냈다는데 네티즌들의 주장에 의하면 만약에 해당 선수들의 종교가 기독교라면 이건 학대가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나는 진짜 그 의사결정 과정이 궁금하다. 그거를 이렇게 일단 선수를 절에 보내서 템플스테이를 시킨다는 하는 그 발상이 참 이게 뭐랄까 이게 참 딱히 말이 잘 떠오르진 않는데 무식해. 무식해요 그냥 그런 대처. 야 이거 그냥 거기 산에 들어가 있어 약간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잖아요. 아니 선수들은 궁금해. 아니 그 처분을 받고 들어가서 그 보니까 템플스테이 프로세스가 제가 웃을 일은 아닌데 새벽에 일어나서 예불하고 참선하고 아니 뭐 약간 그 50인가 60 때 뭐 삼천교육 때 뭐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휴 진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 선수들이. SK 이노베이션 내가 주식 살라다가 안 산 이유가 있어요. 그게 아니 선수들이 뭐 어떤 식으로든 이제 되게 궁금하긴 한데 이게 어떤 식으로 될지 궁금한데 이런 어떤 벌어진 일 자체에 대한 어떤 대처. 그러니까 나는 뭐 경기에서의 실수도 그렇지만 이런 일들이 저는 통제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까 숙소 얘기했지만 세상에는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고 난 내 자신 내 마음 내 몸도 지금 어떻게 관리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을 집단이 모인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한 군데 모아놓고 어떤 몇 가지 규칙이나 룰 갖고 통제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없고 이거는 그러니까 실수든 이런 일들이든 통제나 그 어떤 예방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관리의 영역이라고 생각해. 벌어진 일은 잘 판단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가급적이면 이런 일이 또 안 일어나는 방향으로 또 교훈적인 방향으로 뭐 적절하게 대처를 해나가야지. 적절한 대처는 강한 처벌. 이제 이 선수를 지금 저기 절에다가 박아놓고 이런 거 자체가 벌써 얘네를 개조해서 이제 선수로서 쓰겠다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되돌려 생각했을 때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유니폼을 벗었던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 선수들한테는 사실 상대적 박탈감이 형평성이 어긋나. 너무 어긋날 거라는 거지. 저는 야구계에 있었으니까 저도 그런 걸 지켜봐왔고 어떤 누군가는 같은 일을 해도 어떻게 이렇게 감싸져서 넘어가고 어떤 누군가는 같은 일인데 평생을 해온 야구를 그만둬야 되는 거죠. 지금 제 친분이 있는 어떤 누군가는 지금 저기 족팔집 운영하고 참 막 그런단 말이에요. 선수로서 진짜 유망했었는데 참 그런 거 보면서 혹은 또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선배도 그런 어마어마한 커리어를 가졌는데 뭐 잠깐의 실수로 유니폼 벗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하지. 선수로서의 그런 걸 벗어났으니까. 근데 저 사실 이 SK에서도 이 어린 선수들한테 좀 그래 유니폼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솔직히 저도 선배로서 좀 그렇고 강한 처벌 절에 이렇게 가는 거 말고 선수들한테는 엄청난 처벌이긴 했을 거야 그게. 그죠? 뭐 본인들한테 근데 그걸로 개조가 되냐 이거죠. 와 이거 다음에 하면 큰일 나겠다. 그리고 그 선수들을 본보기로 다른 선수들도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약간 이런 게 야구계에 확실했으면 좋겠어. 그래야 이런 일이 안 생겨요. 그게 근본적인 해결이지. 자꾸 덮고 이게 있으니까 야구 조금 한다는 애들이 야
약간 남자인 척, 센 척 한단 말이에요. 약간 센 척 하는 사람이 야구계에 너무 많아. 실상 들춰보면 진짜 한없이 약하거든요, 애들. 대부분 얘기 들어보면 멘탈 거의 6이에요, 애들. 그러면서 센 척 엄청 해. 괜찮아. 막 뭐, 야구계 지도자 있잖아. 야, 뭐, 센 척 겁나 하면서 이 야구계 감독 혹은 코치를 그만두는 상황이 생기면 한없이 작아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저는 그런 거 너무 많이 봤어요. 겁나 센 척 하다가 갑자기 유니폼 벗을 때 되면 막 한없이 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야구계에 우리 다 그래. 다 그렇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센 척을 하지 말든가.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지. 딱 본인한테. 그러니까 얘네들한테도 확실한 처벌. 그 방금 얘기한 것 중에 이제 뭐 다른 의견은 아니고 한 말 중에 이제 근본적인 어떤 해결,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내가 사실은 이번에 1인식 가면서도 방송국 기자분들이 뭐 비슷한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이거 근원적으로 뭐 어떤 거를 좀 개선해야 될까요? 근데 나는 이제 그런 얘기 자꾸 듣다 보니까 처음에 막 대답을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렇게 좀 자기 부정하는 말도 막 혼자 막 하고 있더라고 내가. 내가 왜냐하면 근본적인 이유를 모르니까. 그래서 순간 기차 타고 올라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 이제 우리가 어떤 이런 일도 그렇고 뭐 학교 폭력, 뭐 운동부 폭력도 그렇고 자꾸 근본적인 이유를 찾으려다 보니까 지금 벌어진 일들을 항상 제대로 해결을 못해. 그래서 근본적인 이유를 자꾸 찾고 제도나 시스템적인 개선을 이야기하지 말고 나는 지금 이 벌어진 일을 가장 교훈적으로, 가장 교육적으로 뭐 KBO다 그런 가장 리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선택이 무엇인가를 잘 그냥 판단했으면 좋겠어. 자꾸 근원적인 이유 또 뭐 얘기하면서 뭐 교육이 어쩌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육으로 사람이 잘 안 바뀌거든. 서술이 너무 길어. 바로 그냥 딱. 바로. 그 문제에서 그러니까 SK 구단은 직장이지 어떤 관리 선수를 관리 감독하는 곳은 맞지만 뭐 경찰이나 법원의 그런 기관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3주간 뭐 템플스테이를 보냈다라는 건 이들이 잘못한 행위들은 뭐 예를 들면 설마 뭐 구속 수사가 될 수도 있는 문제일 수도 있고 뭐 혹은 이 친구가 맞았다고 하면은 신고를 한 다음에 형사 구속될 수 있는 사안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실 구단에서 은폐를 해버렸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보통 그렇게 뭔가를 덮으려 하거나 숨기려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 덮는 대상, 숨기려고 하는 대상의 잘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게보다는 그 덮는 자의 그 자리가 불안해서 걔네들이 잘못되는 순간 그 선수들을 뽑았던 스카우터 그리고 관리하는 감독, 2군 감독, 뭐 사감도 있을 거고, 사감, 그리고 단장 뭐 다 그냥 이게 학교도 마찬가지잖아. 학교에서도 애들끼리 문제가 생기면 감독 코치님들이 웬만하면 덮으려고 하는 게 맞아요. 고용관계가 일단 불안하니까 이 부분도 그러니까 근원적인 얘기를 얘기한다 그러면 사실 지도자의 고용 문제 이런 것도 연결되는 거지. 근데 나는 이제 프로스포츠다 그러면은 조금 단장 사장들이 좀 이런 것들은 좀 멋있게 대처해도 좋을 것 같은데. 브래드 피트처럼. 브래드 피트 뭐라 그랬는데? 단호하게 처리하고 위에 뭐 구단주라든가 이렇게 좀 보고 하고 죄송합니다 이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고. 네. 그리고 일단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폭행 선배가 후배를 폭행을 했는데 이게 만약에 제대로 구단에 보고가 되고 구단이 KBO 클린센터에 보고를 하고 이런 체계적으로 다 이루어졌으면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일이 없지 않았겠냐. 그러니까 폭행은 은폐하려고 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어요. 자, 이거 갑자기 이거 하니까 옛날 생각난다. 저 20살 때 신인 때 이름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다. 너 너무 슈퍼스타다. 내가 진짜 그러니까 슈퍼스타가 2군에 있었어요. 그 선수가 그때 당시에 이거 나이 얘기하면 대충 알라나 이거 근데 뭐 우리 방송 뭐 그렇게 영향력이 있지 않으니까 27이었어요 그 사람이. 근데 27 그 사람이 집합을 시켜서 그 사람이 때리기 시작해서 26 넷 셋 둘 하나 저 20살
한 대씩만 맞아도 7방이야. 내리갈고 한 거. 몇 대 맞았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막 그렇게 맞고 너무 빡치는데 이거를 어떻게 알릴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나름 그래도 1차 1번에 팀에서 관리하는 선수였기 때문에 또 우리 이군 감독님이 또 저를 또 아꼈어요. 이게 장태수 감독님이 저를 좀 맨날 운동 시켜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감독님이 맨날 샤워하는 자리가 있어요. 바닥에 앉아서 하는 샤워하는 위치 이렇게 감독님 맨날 앉아서 하는데 제가 여기서 대놓고 씻었어. 엉덩이를 대주고 감독님 씻다가 1인 시위 1인 시했어. 제가 어떻게 씻다가 뭐 이렇게 된 거지. 자체적으로 그때 당시에 그냥 감독님이 이제 뭐 누구를 막론하고 그 누구를 막론하고 뭐 선수 이렇게 이렇게 하면 뭐 유니폼 벗기겠다. 약간 이렇게 됐던 일이 있어요. 뭐 그 선수는 뭐 끝까지 야구를 했죠 결국에. 멋있게 은퇴까지 했고. 뭐 근데 뭐 저는 뭐 지난 일이니까 아무렇지 그걸로까지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자꾸 공소시효 지났네. 지났죠. 제 개인적으로 싫어하지도 않아요. 이게 또 우리 또 선수들이 그때는 그랬어. 네, 그때는 뭐 맞아도 그냥 또 그 다음날 형 이러면서 또 하는 거니까. 10년도 더 된 얘기니까. 그렇죠. 지금 엄청 지난 일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진짜 말로만 유니폼 벗긴다 뭐 이런 거 말고 좀 딱 명확한 뭔가가 딱 있었으면. 지금 막 가가지고 전화해가지고 깽값 받아야지 그런 거. 공수주 지났는데 어떻게 받아요? 공수주 지났는데 깽값 어떻게 받아요? 여론 재판을 할 수 있잖아. 13년 지났는데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때 이후로 더 싫어졌어. 맞는 게 사라지니까 이게 대가리 박는다 그러지. 막 1시간씩 박는데 박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 차라리 때려 제발 이렇게 약간 그런 이런 에피소드가 슬픈 이야기다. 그래. 참 프로에서 이제 이런 얘기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프로에서 이래버리면 그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해요. 이게 이렇게 되면 저 이제 뭐 대선은 다 결국은 다 하는 것 같지만 다 이러니까 잘하는 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런 일들을 방조하는 이제 일조하게 되는 거라서 정말 프로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개인 사업자끼리 왜 싸우는 거야? 말은 개인 사업자인데 아니야. 말만 멋있게 해주려고 개인 사업자라고 하는데 하나도 아니야. 우리나라 뭐 제가 요새 또 야구와 관련된 언어나 이런 데 관심이 좀 많은데 감독이란 말도 좀 바꿨으면 좋겠어. 그렇죠. 감독은 일본 말에서 깜떡구 거기서 넘어온 말로 나는 알고 있는데 감독이라는 말 자체가 어마무시하잖아 좀. 감독. 감독. 뭔가 감시하고 뭐 이런 역할들 코치나 뭐 미국처럼 매니저나 이렇게 좀 뭐 바꾸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통제하고 뭔가 이렇게 컨트롤하고 항상 그런 존재, 어떤 지도자라는 게 어떤 그런 존재. 나는 지도자라는 말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 나중에 지도자. 아마추어 만약에 혹시나 관리하게 되면 나는 헤드 코치. 헤드 코치. 영어 그대로 써도 난 괜찮다고 봐. 가이드. 가이드? 가이드. 깃발 들고 있어야 되나? 여기는 저는 그러니까 여기는 2루 베이스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대학원 면접 올 때 이런 말을 했었는데 면접관 그 교수님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어차피 대학원 왔으면 공부는 제가 하는 거고 그 가이드를 내가 어떤 길을 갈지 무슨 길이 좋을지를 선택해 주는 거는 지도 교수님이 해주실 건데 그러니까 그건 어차피 가이드를 해주는 거잖아요. 이거 모르니까. 근데 코치도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가이드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지. 인사할 때? 가이드 안녕하세요. 가이드 수고하셨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 팁 줘야 될 것 같은데. 팁 주잖아요 부모님들이. 안 줘요? 에이, 무슨 지금 김영란법이 아니 큰일 날 소리 하시네. 좋은 사람들 좀 사귀고 살아. 학교에다가 통장하면 지금 이런데 버스에다가 그 이름 걸고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지금. 난 안 받았어. 아니 그래. 안 받았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죠 이거를? 아무튼 SK의 그 앞으로의 그 대처? 이제는 뭐 SK가 할 수 있는 뭐 사실 내가 볼 땐 별게 없는 거. 애들 삭발까지 시켰으면 대박이겠다 진짜. 애들 삭발까지. 아무튼 뭐 이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 해당 당사자나 하여튼 뭐
입장에서는 사실 웃고 떠들 일은 아닌데 예, 그래서 귀추가 주목된다 하는 뭐 누군지 얘기 안 했잖아요. 네. 몰라요. 난 누군지 몰라. 걔네가 누군지 뭐 어떻게 관심도 없고 그냥 SK 그 앞으로의 대처를 제가 보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야심차게 밀고 있는 영화 리뷰. 자 저번에 이어서 머니볼. 머니볼은 한 번 하고 퉁치기는 너무 네, 너무 명작이- 아깝죠. 우리 너무- 또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그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그 환경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선수 때 봤을 때는 그 OPS나 이런 거를 따져주는 그 단장이 제가 그랬거든요. 2군에서 OPS도 좋고 출루율도 어마어마했어요. 볼 상비가 엄청 좋았어요, 제가. 그래서 나의 이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이 어디 없나? 저는 2군에서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결국에 나는 야구를 그만뒀지만 그때 당시에 그런 생각을 했고 제가 지금 지도자가 되고 나니까 또 보는 또 다르더라고. 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전에 얘기했던 거랑 연관지어서 제가 이 머니볼 요번에 봤을 때는 이 대사가 저의 딱 심금을 울렸어. 그 전에 먼저 머니볼 봤어? 봤겠지. 많이 봤죠. 여기도 약간 야구 덕후잖아요. 저는 사실 머니볼보다 내 인생의 마지막 변화군가 그 영화를 클린트 이스트우드 나와. 네, 그 감독 겸 배우잖아요. 그분을 되게 좋아해서 얼마 전에도 다시 봤었는데 그 영화를 좋아하긴 하는데 머니볼도 한 4-5번 본 것 같아요. 다음은 그러면 그걸로 가면 되겠네. 그 얘기 하자고. 내 인생의 또 아이디어를 마지막 줬으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 변화. 내 나는 뭐 그렇게 좋아하는 영화는 아닌데 얘기하니까 그냥 해줘야겠다. 야구 영화는 웬만한 건 다 봤거든요. 야구 영화 몇 개 없잖아. 아니야, 그래도 한 10개 가까이 돼. 그래? 10개 가까이 되는데, 뭐, 한 80년대 나온 뭐, 메이저리그인가? 뭐부터 1, 2부터. 찰리 신. 마틴 신인가? 찰리 신인가? 찰리 신이지. 우리가 이걸 하는 게 야구 리뷰하면 영화 리뷰의 시선이 아닌 그 야구인으로서의 그 딱 접근 그거를 약간 하려고. 또 나 이 얘기하니까 약간 또 생각나는 게,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학교 선생이 메이저리그 가는 그 실화잖아. 있잖아. 근데 거기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스피드건. 아니 그 사람이 없으니까 도로에 있는 그 뭐라고 말해? 스피드건? 과속 카메라. 과속 단속 카메라에다가 공을 던지는 게 있는데 실제로 한국에서 하면 찍힐까? 라는 궁금함? 이 생각이에요. 그것도 좀 들어서 약간 찍히겠지. 찍힐 것 같은데? 트레이너님, 그거 실험 카메라 한번 해주십시오. 형 근데 형도 유튜브 하잖아. 공 하나 던지고 거기서 한번 해봐. 즉사할 것 같은데? 그 문제가 잘 치어서? 그럼 한번 해봐야겠다. 그리고 미국은 고속도로 이런데 솔직히 황무지잖아요. 그런데 많잖아요, 사실. 그렇지. 네, 완전 진짜 아무도 없고. 단속 카메라도 없어. 그러니까 그런 실험을 충분히 할 수 있어. 근데 우리나라 실험하다가는 저기 골로 갈 것 같은데. 거기 있잖아. 요즘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거의 다 한 대씩 있단 말이야. 거의 다 지금 몇 킬로입니다 이거 나오는 거 있단 말이야. 거기서 한번? 과속 단속 되나 그럼? 안 돼요. 80km로 공 던지면. 이제 해봐. 뭘로 찍을 거야? 재밌겠네. 내가 던지면 안 나오니까 네가 던질래? 거기 선수들 많잖아. 아무나 써. 그거 사람 없는 저녁에 찍어야 될 거 아니야. 아무튼 얘기가 또 산으로 가네 또. 여튼 아무튼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제 거기 브래드 피트가 1차 1번이잖아요, 사실. 그 엄청난 기대를 안고 지명을 받은 선수로 실제로도 근데 그런가? 진짜로? 네. 그러니까 그 선수가 실제로 1차 지명 받고 이제 가지만 선수로서는 잘 꽃을 못 피워. 근데 이제 피트 형이 이제 거기 역할 상에서 이제 그 뚱뚱한 사람 이름 뭐죠? 피터 극 중에서 피터 브랜드. 피터 브랜드. 그 사람한테 딱 얘기하잖아. 너 이제 너가 만약에 지금 뽑는다면 나를 1차 1번을 뽑냐?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이 아니다. 나는 당신을 9번으로 뽑겠다. 9라운드에 뽑겠다. 사이닝 보너스도 없이. 네, 완전 그냥 그렇게 뽑겠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피터가 오케이 짐싸. 와 사람 알아본 거지. 제대로 알아본 거지. 저는 거기서 그 지명에 대한 그런 눈이죠. 진짜 선수의 가치 평가. 과연 우리나라도 그 가치 평가를 똑바로 하고 있나 이런 거에 대한 생각.
네, 제가 1차 1번이잖아요. 어떻게 본인이 스카우트였으면 본인은 그 해에 저는 그해 1차 1번? 1차 1번 나 무조건이라고 생각했어요. 선수 때. 근데 그만둔 시점에서 내가 지금 19살로 돌아간 내 김동명이 있다. 그러면 2차 한 4번, 3번. 오케이. 3번 도장 찍읍시다. 계약 그 정도. 5천 정도. 에이, 그건 아니 더 그렇죠. 3번이면 3번인데. 7천에서 7, 8천. 1억 정도 받죠. 좀 더 주지. 아, 씨. 오케이. 얼마 받았어? 오케이, 콜. 얼마 받았어? 뭐 인터넷 치면 나와요. 많이 받진 않았어. 그러니까 나의 가치는 그 정도였던 것 같아. 타자는 1차 지명 받아도 투수만큼 안 주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아까 SK 얘기로 잠깐 돌아가면 어린 선수들이잖아요. 그 선수를 뽑을 때 그 선수들의 그런 소양, 인간으로서의 그런 거를 따졌냐 이거지. 사실 그냥 그 선수의 퍼포먼스, 구속, 예를 들어서 이런 것만 보고 뽑았을 거예요. 사실 이 상위 지명을 받는다고 하면 그 선수의 메인, 그 팀의 메인이 될 선수들이잖아. 어떻게 보면 그런 가치를 보잖아요. 메이저리그 보면 상위 지명 받은 선수들은 진짜 인격적으로도 진짜 엄청 훌륭하단 말이야. 저는 못 봤어. 그 진짜 상위 1번 받은 선수들 중에 무슨 그 외적인 대외적인 이슈가 있는 선수들 있나? 저는 못 봤던 것 같거든요. 자기 관리가 어마어마해요, 그 선수들은. 네, 그런 것까지 따진다는 거지. 과연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 하는가? 그런 거에 대한 생각? 네, 저는 그런 거 너무 많이 봐서 이게 왔는데 막 진짜 정말 형편없는 사람으로서 형편없는데 야구만 잘하고 안타만 칠 줄 알고 그런 선수가 너무 많거든요. 네, 근데 결국 그런 선수들 롱런을 못해요. 네, 근데 하물며 상위는 못 받았지만 뒷번호에 받았는데 진짜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자기 관리 잘하고 이런 선수들이 결국 스타 플레이어가 되는 선수들 저는 많이 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아에 있는 최영호, 형우 형 같은 경우에는 진짜 사람이 좋아요. 정말 좋아요. 그냥 약간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약간 진짜 시골에 있는 시골 아재? 약간 그런 실제로 전주 출신이잖아. 다 그냥 너무 좋아. 그냥 다 안아주는 성격이에요. 약간. 네, 지금 그렇게 돼서 전화하기만 하자. 지금 뭐 훈련하겠죠. 아니야. 글쎄 몇 시야? 네, 아무튼 진짜 사람 좋고, 네, 항상 보면서 사람 진짜 좋아. 형우 형 욕하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 그 사람은 100억이라는 돈을 더 받았지만 그럴 값어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아까 저를 때렸던 야, 김동욱 코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정말 좋은 사람인가 보다. 야 쉽지 않은데 그죠? 네? 그러니까 아까 나를 때렸던 그 스타 플레이어 잘하는 사람 많지 않은데. 네, 그 선수는 별로야. 네. 누가 더 성공했어? 형우 형이 훨씬 성공했지. 그 선수는 27대 진짜 넘사벽. 진짜 넘사벽. 좋은. 근데 은퇴할 때는 주식으로 따지면 가다가 이때 은퇴. 좋은 인품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많죠. 엄청 많아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부각해줘야 돼. 네, 이런 거는 대외적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고. 뭐 예를 들어 삼성의 조동찬 이런 형들도 진짜 좋아요, 사람. 동찬 형도 뭐 욕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뭐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런 사람들은 뭐 대외적으로 뭐 사실 이슈도 없죠, 실제로. 네, 선수로서 배울 것도 많고 사람으로서도 배울 게 많은 그런 선수들. 이런 그 머니볼에서도 그런 것들. 네, 거기서 보면 우리가 그 전에 얘기했듯이 쓸데없는 얘기하잖아요. 선수 뽑을 때. 여자친구가 얘 못생겼어 막 이런 얘기. 보내. 약간 그런 얘기들 하고 선수 뽑을 때 그런 것들을 좀 따지는 이런 머니볼의 디테일. 우리나라 스카우터들 그런 걸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 근데 뭐 우리는 너무 스몰 마켓이라서 그런 것까지 따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결국엔 그런 선수들이 더 스타가 돼. 김현수 친구 지명이잖아요. 자, 삼성의 박혜민, 혜민이도 진짜 사람 좋거든. 이런 스타 지금 주전 선수가 돼 있는 선수들 중에 그런 선수들이 질비해요. 그거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지. 피터 브래드 피트, 당신은 9라운드예요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김동욱,
그러니까 김동명 시절에 나는 1번 그릇이 아니었던 거지. 그거를 봐줄 수 있는 사람 있을라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왔으니까 또 언제 올지 모르니까 저기 머니볼 중에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어떤 거죠? 저는 마지막 장면이요. 브래드 피트가 경기장에 가면 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라디오를 통해서 듣잖아요. 그래서 선수가 끝나도 저 루틴은 깨지지 않구나. 어떤 그 루틴들, 징크스들에 대한 어떤 집착들에 대해서 좀 한 번쯤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마지막에 왜 그게 브래드 피트가 자기가 보면 진다고 해서 안 보는 건가? 그냥 안 보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자기가 그 경기 내용이나 이런 거를 보면 안 좋은 흐름으로 자꾸 가는 있어서 그런 건가? 그래서 영화 시작부에 있어요. 시작부에 보면 라디오 듣고 있는데 인경기장에서 이걸 끄면 이따가 키면 안 좋은 얘기를 해. 역전이다 뭐 이런 얘기. 그 징크스에 대한 얘기를. 저도 막 선수들 매주 뭐 주말 리그 하면 토요일 일요일 진짜 대한야구 협회 홈페이지를 계속 새로 고치면 계속 눌러요. 그러면 이런 생각, 내가 보면 안 되나? 내가 보면 안 되나?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이 기록지가 조금씩 업데이트 되는데, 그래서 잘하고 있나? 그러니까 사실 토요일 일요일 수업 시간 쉬는 시간에 맨날 그거 보면서 우리도 잘해야 되는데 내가 안 봐야 되나? 봐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약간 동질감 아닌 동질감 뭐 그런 브래드 피트하고 이미지가 너무 다른데. 왜? 피트는 멋있는데. 나도 멋있어. 브래드 피트 그 장면 보면서 나는 좀 그런 건 느꼈거든. 계속 뭐 혼자 운동하고 그 피터 브랜드가 보내준 문자 받으면서 오늘도 팬이합니다. 뭐 이런 것도 받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든 결정을 다 내리고 어쨌든 미국의 단장은 우리보다 훨씬 더 권한과 책임이 다르니까 라인업을 구성하고, 근데 그 결과를 보여준 게 시합의 결과잖아 결국은. 그러니까 그걸 보기 좀 두려운 마음 뭐 이런 거. 그래서 웬만하면은 좀 결과를 안 보려고 하고, 궁금하긴 하니까 이제 가끔 라디오 틀어놓고 가끔 밖에 집어 던지고 그러니까 막 누구한테도 보여주기 힘든 것들, 스스로의 분을 사귀고 하는 모습들 되게 애잔하더라고. 실제로도 그럴 것 같아. 많은 뭐 단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가? 우리나라 단장님들은 야구장에 와서 멋있겠다 이렇게 잠바 입고 아이고 단장님 이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이건 문화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 보면은 미국 단장들은 해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그래서 뭐 피터 브랜드 뭐 부단장한테도 이제 앞으로 뭐 해고 관련된 이야기든지 네가 직접 해야 된다 하면서 연습하라고 하는 장면도 되게 웃기잖아요. 뭐 이런 것들 하고, 우리는 보통 미국식 문화는 선택한 거에 대한 어떤 행동도 웬만하면 본인이 하는 문화죠. 단장도 트레이드를 하거나 해고를 한다 그러면 직접 가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경기장 안에서도 그런 게 좀 있잖아. 감독이 보통은 투수 교체를 감독이 하잖아. 그럼 감독이 올라가서 바꾼다. 어려운 결정이잖아. 그러니까 그건 본인이 하는 거지. 그래서 그냥. 근데 우리는 보통 결정은 본인이 하고 남한테 뭐 표현이 좀 그렇게 하지만 똥 치우는 거죠. 밑에 직원이란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택에 난 무게가 좀 다를 것 같아. 이렇게 되면 그 선택에 대한 행동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작업일수록 선택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잘 던지고 있는 투수를 지금 7회 2사 지금 초구속 95개 지금 여기서 이걸 받고 한 점 이기고, 지금 만약에 무승부야. 너무 중요한 경기인데 이거 지금 밖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바꿨으면 좋겠는데 올라가서 나는 그럴 수 있다라고 보거든. 직접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대면하기가 에이스 투수를 대면하기가 불편해서 선택을 못 내리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봐.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감독이 올라가는 상황은 항상 멋있는 상황이 연출돼. 다 모이고. 약간 감독님들이 그 예전에 우리 조범은 감독님 항상 그런 식이었어. 뭔가 분위기를 본인이 다 어린 투수 있거나 이럴 때 괜히 딱 해서 올라가서 마치 이 상황을 정리하는 느낌. 딱 해서 딱 오케이 딱 내려오고 약간 그런 감독의 그것도 어떻게 보면 권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는 뭐 이제 야구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 사회나 직장에서도
보통은 많이 그러죠. 우리는 어려운 결정이나 이런 것들 내리고 나서 이제 그 밑에서 소위 말해 중간 관리자들이 예, 네. 굳은 일을 도맡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좀 미국식 문화를 좀 선호합니다. 좀 어려운 일은 본인이 결정을 했으면 그 말도 본인이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도 훈련을 해야 되는 거고 선택을 그래서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고. 저는 그거 이 얘기에서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는데 홍명희 감독님이 2군으로 내려 보낼 선수가 있으면 꼭 아침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자기 철칙이라고. 아침에? 아침에. 다음날 아침이네 그러면 게임 그치. 끝나고? 게임이나 끝나고. 왜냐면 게임 끝나고 말해주면 열받아서 한잔하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아침에 일어나서 감독이 직접 이러이러해서 사정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내려 보내는 거. 낮술하면 어떡해? 섬세함. 그거 낮술은 대리 부르겠지 뭐. 대리 부르겠지 뭐. 야 근데 대박이다 그런 디테일. 분명히 책임감 있는 결정을 하고 그거를 실행으로 본인이 직접 무게가 다르잖아요. 뭐냐 투수 코치 혹은 타격 코치 뭐 누가 혹은 매니저가 하고 야 너 2군 내려가 짐 싸 보다 감독이 불러서 우리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혹은 너 지금 경험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으니 준비 뭐 이거 보완해 갖고 오면 다르지. 느낌이 다르잖아. 나 존중받고 있구나. 다르지. 감독한테 충성할 수 있잖아. 어차피 사실 야구라는 거 모든 스포츠라는 건 감독이 선수는 감독의 장기말인데 그 장기말에 얼마나 충성하냐에 따라서 이 결속력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 모습이 그 기사가 사실이라면 나랑 너무 상반된다. 나 2군 내려갈 때 와 그때 당시 타격 코치가 너 이제 올라오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거 들으면 나 내려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귀신같이 내가 한 달 있다 바로 올라왔잖아. 와 내가 2약물고 올라왔지 2군에서 씹어 말씀드려야지. 저 왔는데요? 이렇게 하고 싶었지. 와 갈 때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얘기를 갈 어렵지는 때마다 않던데요. 야 동영아 요번엔 어렵겠는데? 이러면서 내려갈 때마다 야 그러면 익산 가면서 내가 차에서 그런 말씀 왜 하실까?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를 속상하다. 뭐 그분들 이런 말 하겠죠. 뭐냐 집밥을 만큼 올라온다 뭐 이런 핑계를 대면서 약간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게 위로였던 것 같아. 왜냐면 야 어차피 올라오기 어려우니까 내려가서 그냥 쉬엄쉬엄 해. 그냥 스트레스 풀고 약간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약간 그런 건데 누군 포기하라는 얘기잖아. 야구 내려놓으라는 소리지 그게. 상반 얘기 또 그런 그 얘기하니까 또 갑자기 그거 생각난다. 너무 허문회 감독님이랑 너무 대치된다. 게임 이제 오전에 2군 게임 하고 야간 게임을 뛰는데 5회에 바뀌었어. 바로 너 내려가. 게임이 1군 게임이 안 끝났는데 내려가. 근데 내려가. 이래가지고 뭐야? 해가지고 이거는 내 얘기가 아니고 내 후배. 그래서 내가 후배가 너무 빡쳐가지고 형 좀 데리러 와줘. 나 지금 너무 쪽팔리고 나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형이 지금 라카 앞에 차 앞에 대면 내가 바로 그냥 탈게. 너무 쪽팔리다는 거야. 왜 그런 수치심과 모멸감까지 줘가면서 난 참 너무 다르다.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돼. 사실 그 선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사실 그릇이 참 좋았던 선수들인데 마음의 마상이지. 마음의 상처 많이 받았지. 정말 속상한 얘기다. 만약에 그거를 반대로 내가 내려갈 때 감독이 자 동우가 너 이렇게 내려가야 돼. 근데 감독 생각에 내가 너를 쓰려면 이거가 필요해. 너가 이거 만들면 너 다시 올라올 수 있어. 만약에 이걸 얘기해주면 야 술 왜 먹어? 바로 가야지. 바로 가서 바로 방망이 들지. 내 성격에 또. 야 왜 그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 네, 그걸 못 해주고 사람들이 답답한 사람들. 네, 지난 일이니까. 그렇게 원래 중 얘기 좀 듣다가 뭐 쪼코 하나 날리려고 그러는데 이건 너무 가슴 아픈 얘기. 못 날리겠다. 저의 과거는 다 아파요. 내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아니 그거 얼마나 경기 중에 그러니까 뭐 타자만 타이밍이 있는 게 아닌데 사실은 이 말을 하는데도 그냥 말의 내용보다 중요한 게 타이밍이야. 어떻게 보면 그거 참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거의 뭐 대부분 그렇지. 예. 끝내야 될 타이밍이다. 예. 브래드 피트 같은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빌리빈 그런 사람이 그렇게 근데 사실 뭐 빌리빈 아저씨도 실제로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사실 저는 브래드 피트만 기억할래. 그 머니볼에서 브래드 피트만 우리가 기억합시다. 리빈한테 상처받은 선수들이 얼마나 많겠어. 그러니까 그랬을 거야. 10몇 년 동안. 지금 막 그 사람 얘기만 하고 이게 아득아득 진짜 하고 그 있어. 영화 들으라 그러면 딱 두 마디 들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 트레이드 됐어요. 잘 가요. 이 여행 담당자가 자세하게 설명할 거야. 가는 길을 안내해 줄 겁니다. 수고했어요. 단칼. 사실 뭐 사람이 저는 그게 낫다고 생각해요. 여자친구랑 헤어질 때도 나 너 싫어. 잘 가.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저랑 헤어졌던 사람들은 그러지 않더라고. 이게 왜냐면 그렇게 해줘야 돼. 그래야 다음 스텝을 밟아요. 우리 코치님 조만간에 신문에서 보겠습니다. 인스타에 올라오겠네. 장문의 인스타가 네. 검은 하늘과 함께 올라오겠구나. 저는 다행히 그런 사건 사고가 없기 때문에 저는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옵니다. 진짜로? 털어도 동맹이 털만 나옵니다. 계속 나오는데? 동맹이 털만 나오기 때문에. 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형 때문에 근데 약간 얘기가 오늘 좀 이렇게 두서가 없었던 것 같아서. 괜찮아. 좋았어요. 언제는 투자 있었니? 미소지 우리는 항상. 모르겠네. 아무튼 그럼 형 왔으니까 마무리 멘트 해줘. 구독 좋아요 그거 해줘. 구독과 좋아요? 우리 야구 우리 그거 이름 얘기하면서 해봐. 어떻게 하는 거야? 시범만 보여줘. 없어 그냥. 시범 보여줘. 원래 하던 대로 해줘. 재미없다. 하던 대로 해줘. 나는 깔리면 바로 하셔야죠. 못해 이거. 그러니까 이 사람 너무 못해. 난 내 유튜브에서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거 안 하거든. 정말. 왜 그걸 하는 것 같아서 싫어 나는. 두 번 하는 겁니다. 그걸 해야지. 우리 돈 들지 않아 이런 거는. 그러니까. 내 것도 안 하는데 여기서 해라고. 해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니야.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